네. 자, 어휴, 춥다, 추워. 자, 볼게요. 보자. 24번 봅시다. 근데 24번은 과학의 얘기인데요. 과학적인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냥 일반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법이 조금, 문법이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그냥 가정법도 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정법 와중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복잡한 거지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the precisely balanced physical law and constants that made the emergence of life in the universe possible that deliberate design 이렇게 되죠. 자, 뭐시면 정밀하게 balanced physical law니까 봐봐 balance드니까 뭐 균형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정밀하게 얘는 부사로 지금 얘 꾸미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관사는 어떻든 앞에 나와 있으면 봐봐 지금 아까 potentially positive effect를 헷갈려 해서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건데 관사가 나와 있으면 이 끝은 명사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어디야? 명사가 여기 보여요? and 되세요? 여기서 마무리가 되니까 여기서 한번 잘라진다는 얘기고 그럼 이 긴 것들은 다 뭐야? 꾸미고 꾸며. 이 명사를 꾸미는 것들이야. 근데 이 명사를 꾸밀 때 얘가 명사를 꾸미잖아. 근데 얘는 뭐야? 얘를 꾸민다는 얘기지. 부사가 와서. 그래서 정밀하게 균형 잡힌 물리학 법칙과 그리고 상수들은 되세요? 컨스턴트는 원래 일정한, 끊임없는 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이지만 지금 s가 붙어서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상수라는 명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물리학 법칙과 상수들은 근데 that made the emergence of life in the universe possibl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뭡니까? 요거는 관계대명사지. 그러면 여기 주격관계대명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래서 봐봐. made 다음에 the emergence of life in the universe 이거를 한 덩어리를 보셔서 목적어 그리고 possible을 목적보호로 보시고 이만큼이 묶여서 색깔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이만큼이 묶여가지고 이만큼 요거까지 묶어서요. 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누구? 상수하고 물리학 법칙을 꾸며주는 거야. 돼요? 색깔이 조금 꼬였네. 그럼 봐봐. 우주에서 생명의 등장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든 정밀하게 균형 잡힌 물리학 법칙과 상수들이야. 그런데 뭐 없이 without deliberate design, 그러니까 의도적인 설계 없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 아닌데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거지. 물리학 법칙과 이 상수들이. 되실까요?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는 부사로 보시면 돼요. 머리를 했는데 미용사분이 항상 사람이 어느 가름말을 할지 모르잖아. 항상 그래서 이분은 정가운데 가름말을 기준으로 머리를 만들어 주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본인이 알아서 가름말을 이렇게 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앞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어. 괜찮아요? 됐어? 자, 이제 볼게요. 그럼 보자. 본문 들어가 본다. 자,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and fundamental forces in our universe
have very precise forms and values.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법칙과 상수들인데 무엇에? 물리학과. 그리고 봐봐. 여기 보시면 주어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아이고. 여기까지가 주어죠?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이만큼이 한 덩어리야. 덩어리 하나 보이죠? 그리고 저부터 이거 한 덩어리. 그리고 이건 뭐 우리의 우주에서는 그냥 여기 공통적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우주에서의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들 그리고 근원적인 힘들은 돼요? 근원적인 힘이란 게 뭐겠어? 과학에서 근원적인 힘이 뭐야? 중력. 그렇지. 중력이라던가 원심력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have 가지고 있어요. 뭘요? very precise form and values니까 very precise form and values가 뭐 목적어인데 여기도 보시면 precise하고 very가 꾸며주는 거야. 그치? 누구를요? form and values 전체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매우 정밀한 형태들과 매우 정밀한 value는 값이야. 근데 이 값은 뭐 우리가 파이를 뭐지? 3.14라고 외우잖아. 근데 그 파이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해? 3.14라고 하죠?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값.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진짜 어떤 값이 아니라 수치. 수학적인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매우 정밀한 형태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도 뭐지? 야, 진짜 너 너무 오래됐다. 중력은요? 9.8, 9.18? 9.8인가? 9.18인가? 야, 되게 오래됐어. 이런 걸 까먹어. 이거 완전 상시간이야. 9.8인 것 같은데? 그치. 9하고 8은 생각나. 9.18인지 9.8인 것 같아. anyway. 그렇게 해서 값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야. 나처럼 이런 거 헷갈리면. 그쵸? 자, 그럼 보자. This means that if they were only very slightly different, lif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자, 이 부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아니, 어렵진 않아. 특이해. 자,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라는 것은 뭐야? 앞에. 요 문장 전체죠. 이것들이 형태와 정밀한 형태와 값을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의미합니다. 동사고요. 의미하는 내용이 이만큼입니다. 얘가 목적어예요. 되실까요? 근데 얘가 왜 특이하다고 하냐면 지금 보시면 that 이하에 보시면 if 이렇게 나와서 가정법이야.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정법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정법이고 이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돼요? 이게 가정법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절 내부에 다 가정법이야. 지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법은 너 뭘로 배웠지 우리? 자, 선생님 여기다 화면 하나 집어넣을게요. 맞아. 우리가 가정법을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 이렇게 배워. 그쵸? 그리고 또 뭐 배워? 가정법 과거 완료. 오케이. 과거 완료를 배워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동사는 뭘 써? 과거 시제를 써서 문형이 어떻게 되지? if 다음에 과거. 가정법 과거야. 한마디로 동사 시제를 과거 시제를 쓴다는 얘기야. have pp는 필요가 없어.
돼요? 다시 가정법 과거는 왜 과거야? 동사 시제를 과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야? 동사의 과거형 동가가 오는 거야. 그리고 뭐 또 다른 주어 오고 뭐야? 누구? 반드시 우쿠 슈마 이렇게 오고 뭐야?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이렇게 오는 거죠. 가정법 과거는 누구의 봐봐. 그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거고 가정이라고 적어 놓을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을 가정하는 거였어? 오케이. 과거 사실 가정하는 거죠. 얘는 문형이 어떻게 돼? 주어. 과거 완료니까? 그렇지. 그래서 과거 완료인 거야. 오시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가 와? 우, 크, 슈, 마가 오고. 자, had pp가 오고 싶지만 조동사 되는 동사 원형. 그러니까 have pp.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되시죠? 이게 문형이에요. 그쵸? 그런데 너가 알고 있는 기본 가정법은 이건데 이런 가정법이 있어. 뭐?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뭐냐면 과거 사실과 현재 사실이 합쳐진 가정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합가정을 쓸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엄마가 그때 나 도와줬으면 나한테 돈 줬으면 내가 지금 아니라지 막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막장 드라마에서 폐를 막 저지르면서 그때 나한테 돈 줬으면 됐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혼합가정이 주로 쓰이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쓰이냐면 옛날에 그랬으면 내가 지금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혼합가정은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음에 주어가 오고 뭐야? had pp가 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네가 뭐 옛날에 그랬었더라면 지금 안 이럴 텐데니까 뒷부분이 주어 오고 우쿠시마 오고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부분이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고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과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엄마가 그때 나 돈 줬으면 막 그 막장 드라마에서 뭐 엄마가 그때 나한테 돈을 줬으면 내가 지금 안 이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if 다음에 you 엄마한테 you라고 할 수밖에 없죠. you 그다음 뭐야? had 그다음 뭐야? 준 거야. given 나한테 뭘요? money 돈 줬으면 나 지금 안 이럴 텐데 그럼 뭐야? I wouldn't do this.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보통은 이렇게 혼합가정법을 써요. 그런데, 자, 이거 반대로, 자, 뭐뭐라면, 이랬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 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부분이,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이거 보여주느라고 한 거야. 그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 가정법 저거 혼합가정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할 수 있죠? 드라마를 안 보나? 좋은 생각이야. 공부해야지. 자, 그럼 봐봐. 두 번째는 뭐냐면 if가 오시고 앞부분이 주어가 오고 던졌어. 앞부분이 주어하고 뭐야?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오시고 뒷부분이 주어 오시고 우쿠 슈마 플러스 have pp 이렇게 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뭐라면 이랬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따라오고 있지요. 가정법 여기가 과거 되고 여기가 과거 완료가 돼.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
이 경우는 윗경우는 많이 쓰는데 이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잠깐 하고 갈게요. 요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뭐뭐라면 옛날에 그랬었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될까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우리 원래 이 문형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원래 걸 가보자. 그럼 봐봐. 이것은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들어갔죠? 만약, 봐봐. 보여? day. 여기서 day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day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딴 색깔로 해야겠다. 앞에 파란색으로 해놔서. 그쵸? 요 day가 의미하는 것은 요거, 이 주어 하고 요거. 되세요?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들 그리고 우주에 있는 근원적인 힘들이 돼요? 그 다음에 동사가 돼서 동사죠. only slight, very slightly different 여기가 보호입니다. 자, slightly면 아주 미세하게라는 뜻인데 very가 붙었으니까 정말로 미세한 거야.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면 그렇다면 life 생명은 would not have been이니까 여기 부분이 동사 뭐야? 아니었을 거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뭐요?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보시면 얘는 현재 사실의 가정이잖아. 그리고 얘는 과거 사실의 가정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힘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불변이죠. 우리 불변의 진리는 무슨 시제?
그렇지. 그래서 현재 시제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랬더라면 예전에 그 상수가 바뀐다면 예전 것도 바뀌었겠죠. 그렇다면 그때 예전부터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혼합가정이 쓰인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 쓰인 경우니까 조금 잘 알아두세요. 되실까요? 이해는 되시죠? 근데 살짝 지금 생각이 뭔가 하는데 어디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저 위에 그 물리학이나 중력이 현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래가 왜 과거하고 과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가 과거고 왜 과거 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거 얘기를 설명한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한번 더 들으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설명을 바꿔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야.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제 현재인데 왜 과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면 제가 현재든가 뭔가 가정이잖아. 가정은 현재 시제를 쓰면 안 되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맞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현재 시제를 쓰면 그건 있는 사실이 돼버리잖아. 가정법 현재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씁니다. 그 문법은 지금 조건절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현재는 없고요. 가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 아니면 너가 방금 봤던 혼합가정 또는 앞으로까지도 불가능할 일이야 라고 하면 가정법 미래를 쓰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시제가 왜 과거로 갔냐라고 하면 왜 현재 시제를 안 쓰냐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돼. 왜냐면 그건 조건절이거든. 조건절을 쓴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의 법칙하고 상수하고 근원적인 우주의 힘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조건절로 쓰려면. 현재 시제를 쓴다는 얘기는 그 얘기야. 아주 달라요. 매우 다른 의미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 가정법 과거로 쓰잖아?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데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현재 시제로 쓰잖아? 바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바뀌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바뀔 가능성은 없는데 바뀐다면 이랬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완전 다른 거야. 이해가 돼요?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시제인데 여기가 왜 과거 시제냐 이게 궁금한 거였지 지금? 설명이 됐어? 그리고 내가 설명한 것은 내가 설명한 것은 여기 부분이 보통은 전제가 되는 부분이잖아. 보통 전제가 더 우선 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왜 여기가 가정법 과거고 여기가 가정법 과거 완료냐면 얘는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들, 근원적인 우주의 힘들의 수치 자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우리가 얘를 실제적으로 표현할 때는 진짜로 표현할 때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건데 그 현재 시제를 쓰는 거니까 그걸 가정하는 건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건 뭐였어? 아까? 가정법 과거. 그래서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들어왔고 그리고 생명이 발생하는 게 가능했던 건 예전이잖아. 그쵸?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어순으로 쓰는 거다. 이 얘기예요. 저 그 마지막 라이프부터 파시브를 해석이 한국어에서 잘 안 되는데요. 그 생명이 have been이잖아. 그럼 생명이 존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되실까요? 돼요? 생명이 왜 안 되는지 알겠다.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자, 비동사 뜻은 뭐뭐니? 이가 있다. 비동사의 뜻은 뭐뭐이다고 무엇이 있다거든? 여기서 이거를 그냥 단어적으로만 아기 때는 외우는데 이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어떤 상태에 있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무엇이 있다는 뜻이니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존재해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었을 텐데라는 뜻이야. 있다의 뜻입니다. 이게 뭐라고? 존재하다라는 뜻이야. 위에 거는 여기는 어떠어떠한 상태이다에 여기 보호가 있잖아요. 매우 아주 미세하게 다른 상태이었었더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다의 뜻이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쉽게 배우지만 상당히 뜻이 많아요. 특히 이 있다라는 건 존재한다는 거고 존재한다는 건 우리 데카르트 알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예요. 존재하는 동사니까. 매우 중요한 동사죠. 철학적인 동사예요. 알아두실까요? 됐어요? 네. 아니, 눈빛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이거는 자꾸 하셔야 돼. 지금 영어 감이 조금 더 살으셔야 돼요. 국어 공부하니? 그래요? 응. 학원 다녀요. 오. 맞다. 다닌 지 오래됐어? 아니요. 세계를 옮긴 거긴 해요. 1년 됐어, 안 됐어? 전체적으로 국어 공부. 영어보다 더 늦게 다녔어요. 책을 읽어주세요. 책을 읽으면 국어든 영어든 다 글이기 때문에 감이 생겨. 우리 준영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다 좋은데 책을 안 읽은 것 같아. 맞아요? 아니에요. 책 많이 읽었어? 많이는 아닌데 어. 보통 예전보다 좀 읽었던 것 같은데 모든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너 책 안 읽고 살았냐. 그러시는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아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지. 공부하기도 바쁜데. 숙제하기도 바쁘죠? 아니에요? 그럼 읽으세요. 그래서 네. 민 다음에 그 있잖아요. 저 그냥 집 여기서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사를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대시 없잖아? 이 대시 없잖아? 그러면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를 보일 수 있어. 간접 의문문 중에 나는 궁금해 너가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I wonder if you had lunch or not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대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가정법으로 달고 오고 있다. 그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가정법으로 보여지지가 않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시를 넣은 거예요. 네, 접속사 대시죠. 즉은 that is야. 변형시키시면 안 돼요. that is 하고 나오는 게 즉이고 쟤는 접속사예요.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목적어절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요. 쟤가 없으면 if 때문에 헷갈려요. if가 여기서 만약 뭐뭐라면이잖아? 근데 인지 아닌지 이걸로 오인될 수도 있어요.
공부가 쉽지 않다. 됐을까요? 네. 너가 근데 이 부분을 지금 헷갈려 하니까 내가 이거를 존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너무 예쁘게 푼 것 같아서 원칙적으로 다시 보여주자면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지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돼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 의미는 존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의미상은 그건데 정확하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생명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시게. 될까? 직역을 해야 돼. 직역을 해야겠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 For instance, the precise value of gravity has enabled our universe to arise by permitting the aggregation of dust and gas particles to protostars, around which planet later come to orbit, including the Earth around the sun. 이렇게 되죠. 되게 기네요. 한 문장인데. For instance는 뜻이 뭡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the precise value of gravity니까 이거 봐봐. 중력값 나왔네요. 근데 9.8이네 9.18 아니야? 9.8. 우리 좀 더 쉬는 시간에 찾아봅시다. 걸어. 뭐 걸어? 나 아무래도 9.18에 입에 붙는 게 9.8인가? 9.8 같기도 하고. 안 걸어야 되나? 자, 그럼 보세요. 중력의 정밀한 값은 여기가 주어져. has enabled니까 이게 동사. 뭐야? 가능하게 해왔다란 뜻이야. 자, 이거 has가 들어간 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래져 왔다란 뜻이고 enable니까 가능하게 하다죠? 그래서 가능하게 해왔다인데 무엇을 가능하게 했냐면 우리 우주가 어떻게 되는 거?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왔다. 이렇게 됩니다. 되실까요?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문형 배웠었어. 주어 다음에 뭐야? enable. 목적어 오시고 to 동사에서 이게 물결, 이게 점점점이면 물결이 점점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거였죠? 문형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3점이 있어. 9.8. 왜 1이 자꾸 떠오르지? 9.18. 9.8이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계산 때 9.8로 계산했대. 미안해요. 딴 얘기해서. 자, 보자. 그럼 뭐야? 중력이 정밀한 것은 우리 우주가 발생하는 걸 가능하게 해왔다는 얘기인데, by ing니까 여기서부터 뭐야?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다 부사입니다. 되실까요? 자, 근데 by ing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건너가 볼게요. 그럼 봐봐. 들어가 보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permit이 뭐야? 그러니까 동사고 뭐냐면 뭘 허락했어? The aggregation of dust and gas particles 이게 목적어. 되실까요? 근데 자, 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자르시고 싶으면 여기서 자르시고 요걸 부사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허용함으로써인데 뭘 허용해? 먼지와 가스 입자들의 응축을 허용하는 거야. 근데 어디로 얘네가 응축되는 거야? 프로토스타스니까 뭐야? 이게 원시성, 원시별이란 뜻이죠. 지구도 원시별인 거 알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태어나기 전에 지구하고 지구 주변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지구가 먼지하고 에너지 막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냥 땅이 있거나 이런 대기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처럼 가스와 먼지에 응축된 상태로 이렇게 둥그렇게 있었는데 이 근처에도 또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걔 이름이 뭐지? 하여튼 어떤 깡패 같은 애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 얘를 때리고 얘를 부신 다음에 지구에도 왔는데 얘를 때리고 얘를 부시고 온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깨지면서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요때 파편으로 나온 애가 달이래요. 그래서 걔가 이제 위성이 되면서 얘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달이 생기면서 무슨 대기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잠결에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를 원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될까요? 근데 이제 이건 지구 얘기고 지금 이거는 더 큰 우주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태양 같은 걸 얘기하겠지. 되실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 더 있었대요. 우리랑 비슷하게. 쌍둥이 지구처럼 해서 먼지하고 이 가스로 응축된 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걔가 먼저 맞아서 깨지고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맞아가지고 달만 생기고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거지. 갑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시성이라고 하니까 이 먼지와 가스 입자들의 응축이 원시성, 그래서 원시적인 별로 응축되는 걸 허용함으로써 우주가 발생하도록 해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원시성이 나왔잖아. 그러면 뭐야? around which니까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이 원시성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성 주변에 여기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될까? 원시성 주변으로 planet, 행성들이 주어 나중에 came to orbit 하니까 여기 부분 동사입니다. 나중에 궤도를 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보시면 요거서 보고 가야 되는 거는 come to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겁니다. come to 동사 하면 뭐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원래 이거는 come to는 become하고 뜻이 같아. 근데 become은 뒤에 동사가 못 오잖아.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와요. 그래서 동사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come to라는 형태로 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니 근데 안 알아도 되긴 하는데 내가 그냥 추가적으로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된 건데 become이 뭐뭐 하게 되다거든? 근데 이게 become이 뭐뭐 하게 되다예요? 뜻은 똑같죠? 그런데 become은 뒤에 이게 동사니까 여기 뒤에 올 수 있는 애가 명사하고 형용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호만 올 수 있어. 이해가 돼? 여기까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하고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애만 올 수 있는데 걔네가 명사하고 형용사야. 그러니까 동사를 와보다. 못 오지. 그러니까 동사를 데리고 오려고 come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to가 붙었잖아.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게 되는데 이거에 뭐뭐 하게 되더랑은 다른 애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사가 온 거야. 그래서 궤도를 돌게 된다라는 얘기죠.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including the earth around the sun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행성이 나중에 그 원시성 주변으로 봐봐. 행성이 나중에 그 원시성의 주변으로 궤도를 돌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한테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느라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뭐야? including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예 그냥 분사 구문인데 외우라고 했죠. including 어떻게 한다고 했어? 분사 구문은 뭐뭐 하면서가 맞는데 including은 그렇지. 무엇 무엇을 포함하여니까 태양 주변을 도는 여기에 도는이 없지만 우리가 문맥상 알 수 있는 거죠.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를 포함하여 행성들이 그 원시성 주변에 나중에 궤도를 돌게 되는 그 원시성으로 먼지와 가스 입자들이 응축되게 함으로써 우주가 발생할 수 있게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이해되시죠? including을 적어볼까요? 뭐뭇을 포함하여? 이건 아예 그냥 요거를 외워버려. 동영상 올리면 잘 보고 있어? 응. 왜 가는 하는 거슬이에요? 원래는 뭐 하도록 그냥 뭐뭐 하도록 하셔도 되고 뭐뭐 하는 것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목적보가 뭐야?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그거 하도록이나 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한국말에서의 표현에서의 부드러움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될까? 아니에요. 가보자. 그 다음 보자. If the value of the electron had been ever so slightly larger or smaller, chemistry as we know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and life which is based on organic chemistry could not have started. 앞문장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조금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보시면 여기도 계속 지금 뭐야?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야. 크게 보세요. 그래서 큰 구절을 보시면 if 보이지? 보여? 그 다음에 요거 적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야? 여기 다 뭐야? 이게 하나가 다 가정법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과거 완료로 가고 있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자. 보시면 the value of electron 하면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뭐야? 전자의 값이 돼요? 전자의 값이 had been이면 이었다면 이런 뜻이죠. 그런데 뭐였다면 ever so slightly larger or smaller니까 지금까지와 조금 너무나 미세하게 더 크거나 더 작았더라면 여기가 뭐가 되죠? 되실까요?
그럼 여기가 주어, had pp, 내용 왔죠? 그럼 여기서 한번 자르시고, 그랬더라면, chemistry as we know i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학 반응으로서의 chemistry. 되실까요? 화학 반응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화학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될까? 그래서 요거는 이 가정법 내에서 가정법 내에서 이 부절 왔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우쿠시마 오고 have pp 오는 거죠. 따라왔어? 자, 보이세요? if 주어 다음에 had pp 왔죠. 그 다음에 지금 주어 우쿠시마 have pp 와야 되는 요 차례야.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이게 접속사가 붙었으니까 이 부분이 부사절 부분이라고 생각해. 됐어? 됐어? 그럼 여기가 주절 부분이겠죠? 근데 거기다가 부사절을 하나 중간에 더 끼워 넣은 거야. 이해가 돼요? 중간에 끼워 넣은 거야. 그래서 부사절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화학 반응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 화학 반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사절 중간에 들어갔어. 삽입절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어가 되겠고 여기가 주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야 이거 떨어졌네. 주어 그 다음에 노가 동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되실까요? 접속사 붙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죠? 화학 반응을 알고 있는 그 반응과 같은 화학 반응은 될까? 그 다음에 would not have been이니까 뭐뭐가 아니었을 것이다. 돼요? 여기 부분이 동사. 가능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동사. 그리고 봐봐. 보시면 여기서 주어 다음에 우쿠시마하고 동사 원형 왔죠? 그치? 이거를 하나 더 넣는 거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life. 이거를 부사절인 통일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은 여기는 아예 세 번째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도 could not have started. 여기 부분이 가정법 시작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될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로 들어갔어?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죠? 되실까요? 그래서 그 생명이란 것은 뭐냐면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 여기가 동사 based가 보어 on organic chemistry 여기가 부사. 자, 우리 be based on 배웠죠? 선생님 이거 자꾸 떨어뜨려갖고 어떡해. 빠졌다 야. 그래서 이거 2학년 수업 시간에도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빠졌거든요? 어디로 갔지? 큰일 났네. 자, 우리 be based on 적어볼게요. be based on은 무엇에 기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빠졌을까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전자의 값이 너무나 경미하게 크거나 작았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화학 반응은 이었을 리가 없다. 가능했었을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유기적 화학 반응에 기반하고 있는 생명체도 시작되어졌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 있잖아요. 뭐와 같다라는 뜻을 쓰는 거 맞아요?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대로. 뜻은 다양하죠. as의 뜻을 어떻게 콕 집어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as는 어떤 땐 무슨 뜻으로 쓰이고 어떤 땐 무슨 뜻으로 쓰이냐 그러면 그건 해줄 수가 없어. 왜? as는 너무나 뜻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문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빠졌지? 됐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위로 이거 있잖아요. 분사절 맞죠? 삽입인데 부사절로 들어간 삽입이야. 됐을까요? 가보자. 여기 펜촉이 빠졌거든. 2학년 수업할 때 한번 떨어뜨렸고 빠졌는데 그때는 애들이 찾아줬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자, 맞아 가볼게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 30분까지 가려면은 많이 바쁘네. 보자. 자, the universe was not designed for us to evolve. We have no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이렇게 되죠. 자, 거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be designed 수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띄어쓰기가 엉망이야. 이게 지금 빠져가지고 designed to 이거 동사하면 뭐뭐 하도록 설계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는 주어고요. was not 여기가 아니다 동사야. designed 여기가 보호가 돼서 우주는 설계되어진 것이 아닌데 뭐 하도록 뭐뭐뭐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진 게 아닌 거니까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부사로 보셔야 됩니다. 부사적에서 목적. 근데 보시면 선생님 요거는 뭐예요? 라고 할 때 걔는 이제는 감을 좀 잡아주셔야 되죠? 누굽니까? 그렇지. 의미상주어입니다. 의주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그래서 뭐야? 얘랑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다. 우주는. 될까요? 그리고 보시면 we have no privileged position이니까 우리는 여기가 주어져. 우리는 have니까 동사 가지고 있다는데 no privileged position이니까 여기가 목적어에서 어떠한 특권적인 자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디서요?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이런 뜻이죠.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보자. However, the rules and constants of physics allow advanced life to evolve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아까 공부한 문형이네요. 주어가 오시고 그 다음 뭐야? allow죠.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돼서 뭐야? 얘가 물결 얘가 점점점이면 뭡니까? 물결이 점점점 하도록 허용하다. 이것도 하는 것을 허용하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형식 문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자, 보자. 하지만 the rules and constants of physics니까 여기가 주어네. 물리학의 상수들과 법칙들은 뭐야? 허용해줬습니다. 뭘요? advanced life 전체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뭐야? 진화된 생명체니까 고등 생명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준이 높은 생명체가 뭐 하도록? 진화하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진화하게 됐다. 이 얘기죠. 되실까요? 네. 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30번 가볼게요. 뭐라고?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으면 걔는 그냥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그렇게 쓰기로 한 원칙이니까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잘 안 보이죠? 알고 있어도. 그러면 그거는 너가 독해를 더 많이 해야 돼. 원래 봐봐. 너가 be designed to 이거를 외워도요. 이거를 외운 거하고 독해할 때는 안 보여. 그런데 독해를 계속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be designed to가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덩어리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보는 것도 뭐야? 자꾸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퉁쳐서 넘어가 버리면 얘가 정말 안 보일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요 행동을 하는 주체다. 그래서 얘네가 이거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별 수 없습니다. 일단 배웠으면 그 다음 연습해야 돼. 언어는 뭐랬어? 익숙해지는 거라고 했죠? 익숙해지시면 돼요. 나저는 펜촉은 어디로 날아갔을까? 그치. 나도 별로 어디로 날아간 게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못 찾겠네. 좀 이따 뭐 찾아봐야죠. 그러면 우리 30번 가볼게요. 자, 30번 봅시다. Generation Z's emphasis on ethical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financial decision making. 이렇게 되죠. 자, Generation Z니까 우리 MZ세대 할 때 그 Z죠? 그죠? 그래서 Z세대 이렇게 얘기할게요. Z세대는 얘가 주어고요. 그쵸? Z세대들은 emphasis,니까 뭡니까? 강조하는 거죠? Z세대, 아니, 미안해. 왜 미쳤나봐. 왜 이렇게 하니? 아니, 펜촉이. 잘못 봤어. 여기를 어퍼스로피를, 야, 이렇게 큰 걸 못 봤다. 야. 미안해. 자, Z세대들의 주안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누구가 뭐뭐뭐 하다가 아니야. 이게, 여기 빛이 비쳐서 안 보였어요. 미안해. Z세대의 주안점입니다. 무엇에 대한 주안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사예요. 그래서, ethical 하면 뭡니까? 윤리적인이죠. 윤리적인 책임감,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여기까지가 윤리적인에 붙어. 자, 덩어리 묶어보자. Ethical responsibility, transparency, 여기까지.
하나로 할게요. 그리고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그래서 보시면 Z세대의 주안점, 강조점인데 무엇에 대한 거냐면 윤리적인 책임감과 투명성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성에 대한 강조야. 근데 뭐에 있어서? 재정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윤리적인 책임감이나 투명성과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실까요? 돼요? 눈빛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보자. 자, while convenience and technology are crucial, they are not the only factors driving Gen Z's financial decision.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while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에요. 되실까요? 자, 그래서 부사절 내에서의 주어입니다. 편리함과 기술은 주어입니다. 동사 crucial. 자, 중요한의 뜻이죠? 될까요? 그래서 편리성과 기술이란 것은 중요한 반면에 그들은 they가 주어고요. they가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편리성과 기술은 are not, 아닙니다인데 뭐가 아니야? The only factors니까 여기가 뭐야? 유일한 요소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요소들이야? 라고 하면 여기에 주격관계대명사 which하고 are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driving generous G's financial decision. 여기서 이렇게가 보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drive가 여기가 동사, generation G's financial decision이 목적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될까요? 되세요? 근데요. 네.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 그래야 분사구가 따라와서 얘를 꾸며주죠. 잠깐, 주말 동안 영어 공부했어, 안 했어? 지난주에 보고, 일요일날 보고, 우리 주중에 영어 공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 저거 다른 질문 했는데 저런 형태들을 모르겠다고? 문제는 너가 이게 처음 왔을 때, 우리 학원 처음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설명을 해줬어. 그리고 하고 이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따로 해줬어요. 처음 왔을 때. 근데 지금 그걸 잊었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복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놀라냐면, 이거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지금 생략되는 구조는 계속 지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을 거야. 왜냐면 분사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계속 몰랐다는 거야? 그럼 큰 문제인데? 응? 자. 지금 그럼 관계대명사가 지금 완전히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관계대명사가 흔들리면 고등독해에서 어떻게 독해를 하지? 자, 다시 보여드릴 거야. 지금 다시 보여줄 건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30분 못 끝내겠는데? 이리 와봐. 저 문장들은 실은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자, 이건 문장을 좀 보자. 주중에 무슨 학원가?
응, 응. 그거 영어 나 영어는 금요일하고 일요일이잖아. 영어 와서 아,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아니야. 너가 학원 가서 수업 듣는 거. 이거 응, 응. 음, 이거 너무 많이 넣었나? 아, 펜 쪽이 떨어져가지고. 자, 이리 와봐. 자, 보시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가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 왜 그렇게 되냐고 그냥 작자가 의도한 자신의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는 알 수 없어. 왜냐면 그거는 이 사람이 말한 말이니까. 근데 내가 구조는 왜 그렇게 쓰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They are not the only factors. 아, 위치 안 되겠다. 미안해. 야, 이거 너가 질문해갖고 설명해서 다행이다. 자, 미안한데, 여기 위치 대신에 대수 써주세요. 큰일 날 뻔했다. 설명하면서 눈에 보이네.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대수로 바꿔주세요. 큰일 날 뻔했다. 자, 이 문장은 원래 지금 봐봐. 네가 앞서서 본 문장은 원래는 이렇게 된 두 문장을 합쳐놓은 거야. 그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말에 맞춰서. 그것들이 뭐냐면 편리함과 기술은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근데 다른 문장은 뭐냐면 그 유일한 요소들은 뭐야? 동기부여한다, 촉구한다 라는 거죠. 뭘요? Z세대의 재정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그럼 이렇게 따로 있는 문장인데 너 한국말로 이거 적어봐봐. 한국말로 적으면 어떻게 돼? 요소가 아니다. 아니, 이것만. 그것들은 유일한 요소들이 아니다고. 자, 그 유일한 요소들은 Z세대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또는 동기부여한다 이렇게 할게요.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할게. 진행형이니까 동기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적어주세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국말을 한 문장으로 한국말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 in 하고 들어가면 안 돼. 동격이야. 그쵸? 그렇게 되면 이 문장 엮을 수가 없지. in 하고 어떻게 엮을 거야? 안 엮여요. 아니, 이거 하고 이 문장을 엮어보라고. 한 문장으로.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자, 보세요. 그럼 네가 부른 대로 한국말 적어준다. 그럼 봐봐. 그것들은 편집이 빠져가지고 글씨가 굵어. 미안해. Z세대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촉하고라고 적어놨어. 촉구하고 있는 유일한 요소들이 아니다죠. 지금 관계대명사를 아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봐봐. 보시면 한국말도 보세요. 그것들은 유일한 요소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유일한 요소들이 아니다. 돼 있지? 이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국어문법에서 이런 거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더라고. 아는 문장. 그럼 봐봐. 지금 이 아래 문장. 그 유일한 요소들은 Z세대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장인데 지금 그게 어떻게 바뀌었지? Z세대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는으로 바뀌었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이 국어 문법에서는 아는 문장이라고 표현하던, 안긴 문장이라고 표현하던데? 안으로 들어갔죠? 됐어요? 근데 봐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줄어들었고, 이 문장은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야? 그러니까 봐봐. 이 두 개의 문장을, 한국말 두 개의 문장을 무턱대고 연결했어? 뭘 가지고 연결을 시켰냐면, 유일한 요소. 이 공통된 단어를 통해서, 한 문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 문장은 줄어드린 거야. 왜냐면, 보세요. 여기에 유일한 요소 보이죠? 또 보여? 요게 공통이잖아. 그럼 요거를, 이 뒷부분에 유일한 요소들은 Z세대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을 얘를 꾸미는 말처럼 앞에다 넣은 거야. 한국말을. 됐어요? 그래서 요게 줄어들어서 여기다 붙는 거야. 공통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진 거죠. 되실까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공통된 단어가 있으면 걔를 기준으로 지금 요렇게 하나의 문장은 그대로 구조를 유지하고 다른 문장은 이렇게 구조를 줄여서 집어넣는 거야. 그게 누구냐? 관계 대명사.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봐봐.
그것들은 유일한 요소들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그대로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얘는 그대로 구조를 유지해야 돼. 바꿀 게 있어, 없어? 없어. 됐죠? 아직 적지 마시고, 근데 봐봐. 그러면, 근데 영어하고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나는 거야. 영어는 핵심이 먼저 그랬죠? 핵심이 먼저, 그런데 한국말은 뭐냐면, 꾸며주는 말이 이렇게 길게 오고 핵심이 여기 오는 거야. 돼요? 됐어? 영어는 핵심이 먼저 와. 그러니까 핵심이 먼저 왔지. 돼요? 그러면 꾸며주는 말에 해당하는 게 그 뒤를 따라오라고. 요거죠? 그 뒤에 여기에 따라오는 거야. 여기에. 돼요? 여기에 따라오는, 색깔이 안 맞는다. 역시 이거였어. 자, 여기에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요렇게 요 내용이 Z세대의 재정적 의사를 촉구하고 있는 요 내용이 여기에 따라오는 거야. 영어에서는. 근데 따라올 때 우리는 하고 있다 동사를 있는으로 바꿔주면 됐지. 그리고 공통된 단어는 뺐어. 왜? 뒤에 나올 거니까.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얘가 먼저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얘 따라오는 걸 치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공통된 요소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뭘로 바꿔?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which, 색깔이 안 치네. 어떤 색깔로 해야 돼? 몰라. 자, 그래서 which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공통인데 which로 바뀌었지? 얘가 속한 문장은 그대로 뒤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which로 바뀌고 다음에 driving 됐죠? 그 다음에 decision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가 촉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촉구하고 있는으로 그냥 바뀌는 거야. 그냥 바뀌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 왜? 선생님 왜요? 자, 봐봐. 두 문장의 공통된 단어로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인데 얘가 원래 문장에서 하던 역할이 뭐야? 그렇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로 바뀌면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생략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랑 만나면 생략되냐면 비동사랑 만나면 생략이 돼요. 그래서 주로 생략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누구야? 그래서 요만큼이 남는 거라고. 돼요? 요만큼이 남았어. 지금 남는 건 요만큼이야. 되니?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they are not the only factors driving these financial decisions가 된 건데,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거 또 위치로 써왔네. 되시죠? 네. 자꾸 깜빡하고 있어.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들어가 있는 애인데, 이게 생략된 거란 뜻이에요. 될까? 그 얘기고, 그래서 이게 생략된 거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될까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왜 된만 되냐면, 외우셔야 돼요. 선행사, 공통된 단어,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공통된 단어에 디온예 같은 게 붙어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된만 써야 됩니다. 다른 애가 못 와요. 이건 외우셔야 돼. 이것도 적어놔. 그래서 선행사에 일단 이거를 문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선행사의 서수. 자, 이거 서수.
최상급, the very, the same, the only. 이런 애가 선행사 앞에 붙어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that만 쓰셔야 됩니다. 요렇게 선행사가 된 경우에 이게 이렇게 선행사 앞에 여기 붙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누구만 써라? that만. who하고 which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안 됩니다. 틀려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적고 잠깐 쉴게요.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용 설명이 더 남을 거기 때문에 잠깐 쉴게요. 자체가 이미 관계대명사를 모르고 문장을 암기한다는 건 그냥 진짜 암기야. 근데 쓸모도 없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한국말을 이 두 개의 한국말을 하나의 한국말로 만드는데도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망설여져서 느렸어? 아니면 어려웠어? 자체가. 어려웠어? 그러면 이거는 너가 언어적인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또 하시게 되시는 거지. 책을 읽으셔야 되고 어떤 언어적인 연습이 조금 되려면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거 개념 자체를 잊으면 안 돼요. 이 관계대명사를 외우는 건 뭐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말로써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문법책에 나온 그런 거 외워봤자 실제로 너가 이렇게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엮는 연습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 관계대명사는 의미도 그렇게 뭐 그냥 문장만 봐서는 그런 뭐 용어, 정의만 외워서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써먹히는 거에서 너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작하고 독해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념을 안 잡고 그냥 단순히 암기?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건 이건가 봐. 이건 이건가 봐.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감으로 때려놓고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너가 질문을 아주 잘했어. 그런데 이 질문을 했고 지금 설명을 들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선생님이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that, which is 이렇게 넣는 거 있지. 그런 거는 다 요것처럼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문장을 이런 식으로 엮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너무 어려웠어? 관계되면서? 이거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해줬던 것 같은데. 첫 시간에. 맞죠? 기억나? 네. 나? 그렇구나. 근데 지금 3, 4장 하고 나서 그때 좀 영어를 안 했, 좀 오래 3일 좀 그렇게 쉬었던 기간이 딱 3, 4장 끝나고 나가지고 그거를 복습화 됐는데 다음 거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거기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 4단원 끝나고 나온 이 관계대명사 있잖아. 너가 보는 모든 지문에 항상 들어가 있는 문법이야. 그러니까 얘를 잊으면 독해가 안 돼. 내 생각에는 개념 자체를 살짝 버리신 것 같은데? 문장 구조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대명사 개념 자체를 살짝 버리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내가 답을 강요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래서 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너 관계대명사가 아예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원래 관계대명사는 중학교 2학년, 지금 2015년 교과서 과정으로는 중학교 2학년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연습시키거든? 이렇게 문장 섞는 거? 안 되면 그거라도 줘야 돼.
연습시켜야 돼. 줘요? 오케이. 그래서 가서 연습해. 아셨죠? 관계대명사가 흔들려서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독해를 할 거야? 너무 힘들어. 이제 이해는 됐어? 야, 근데 지금 나의 고민은 지금 관계대명사가 지금 아직 연습이 안 되고 흔들리면은 이 뒤에 걸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걱정인데요. 자, 어쨌든 빨리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근데 감기 걸렸어? 맞아. 쓰고 댕겨. 나도 저쪽 다른 저쪽 학원 갔을 때 애가 학교에서 독감을 옮았대. 근데 걔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수업 받거든요? 근데 걔가 잠깐 마스크 벗잖아? 그럼 나도 재채기가 나. 그래서, 야, 진짜 독감은 독감이구나 생각했어. 요즘 유행하나 봐. 조심하세요. 가보자. 자, 그럼 봐봐. 편리함과 편의성과 기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반면에 그 편리함과 기술이라는 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니야. 어떤 유일한 요소? Z세대의 재정적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 보자. This generation is incredibly values driven and they want to bank with institutions that match their personal belief and values.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이 세대는 여기가 주어네요. 되세요? 이 세대는 누구야? Z세대. 몇 년생이지? 너희 아니야? 너네보다 윗세대인가 보다. 그럼 너네는 잘파 세대라던데? 잘파. Z세대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잘파래요. 잘파 세대. 자, 뭐 이렇게 세대를 가려. 근데 그렇답니다. 자, 이 세대는 입니다. 동사고요. incredibly니까 믿을 수 없게 놀라울 정도로 가치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호가 됩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they가 그들이 누구야? 이거죠? 요거는 요 세대, 그쵸? Z세대는 원합니다. 동사예요. 뭘 원하냐면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자, institutions 하면 이거는 협회, 학회, 기관, 제도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문제는 뱅크야. 뱅크가 뜻이 뭐예요? 그렇죠. 뱅크가 은행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 강둑이란 뜻이 있어. 알아? 둑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둑은 쌓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쌓다란 뜻이 있고요. 될까? 그리고 은행하고는 우리가 거래하죠? 그래서 거래하다. 거래를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거래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Z세대들은 원합니다. 기관들과 거래하기를 원해요 라는 뜻이야. 문장 끝났죠? 그러면 기관인데 어떤 기관인지 설명하느라고 온 게 이거야. 그 기관들은 보여? 이게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얘가 그 기관이야.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연결하느라고 대수를 바뀐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match가 동사. 그 다음에 their personal belief and values니까 여기가 목적어가 돼서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와 일치하는 기관과 거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원래 두 문장은 어떻게 돼? 해볼까? 원래 두 문장은 they want to bank with institutions 한 문장이고
institutions. 그렇지. 그래서 뭐야? 그들은 기관과 거래하길 원한다. 기관은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와 맞는다니까 이걸 붙여서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와 일치하는 맞는 기관과 거래하길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있죠? 딱 그 말이 맞아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똑같다니까. 여기나 저기나 말하려고 하면 필요한 건 똑같아요. 자, 가보자. Transparency is vital 하면 transparency니까 투명성도 is, 얘가 동사고 is가, 투명성이 주어고 is가 동사죠. 말이 꼬였어. 투명성도 vital, 보호합니다. 중요합니다. 이 얘기예요. 되실까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Generation Z is skeptical of large corporation and institutions that lack accountability. 이렇게 되는 거니까 Z세대는 여기까지가 주어져. is가 동사고 skeptical이 보어입니다. 그런데 회의적인데 뭐에 대해서 회의적이냐면 of large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까지가 부사예요. 저기 저쪽으로 가면 그냥 팔이 짧아서 그런지 맨날 줄이 휘어지네. 그래서 뭐야? Z세대는 회의적입니다. 근데 뭐에 회의적이야? 거대 기업과 기관들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과 기업이냐면 또 나왔죠. 이래서 얘 모르면 안 된다고. 주격관계 대명사 하고 렉이 동사, accountability 목적어. 그래서 얘네가 요 대신 앞에 있는 누굽니까? large corporation and institution을 꾸며주죠. 그래서 책임감이 부족한 거대 기업과 기관들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되실까요? 다음 가보자. They have grown up in a world where information is freely available and they expect complete transparency from the brand they support. 자, 보시면 그들이 누구야? Z세대죠? 이 Z세대인데 그들은 have grown up이니까 자라났다란 얘기입니다. 자라왔어. 여기까지가 동사야. 어디서? 세상에서 자라왔어. 여기가 부사예요. 근데 어떤 세상인지 설명하느라고 왔죠? 이만큼이 관계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부사는 봐봐.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라고 했었죠. 기억나? 안 날 것 같은데? 이건 나요. 그럼 보세요. 요거는 in which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 세상에서 되실까요? 요거 관부야, 관부. 그 세상에서 information, 정보는 주어, is가 동사, freely available 하면 여기가 보어니까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났습니다. 되세요? 그들은 자라났어요. 뭐야? 정보가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났어요. 되실까요? 그리고 그들은 Z세대죠. 기대합니다. 동사죠. 뭘요?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합니다. 목적어네요. 어디에서의 투명성이냐면 브랜드들로부터의 투명성. 여기가 부사야. 그런데 어떤 브랜드야? 여기가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어 support,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합니다.
되실까요? 다시 봐. 두 문장 어떻게 돼? 여기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They expect complete transparency from the brand. 됐고, 한 문장은 They support the brand. 그런데 브랜드가 생략돼서 위치나 대수로 쓰이는 건데 이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얘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They support the brand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의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합니다. 될까? 자, 그다음 가보자. Banks, for example, must clearly communicate fees, terms, and conditions as well as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 자,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삽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여기가 주어입니다. 은행들은 다음에 must clearly communicate니까 여기가 동사야.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이때 communicate는 의사소통하다는 뜻인데 의사를 전달하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전달하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돼요. 뭘요? fee, 수수료와 terms는 용어인데요. 이거 용어는 계약을 맺을 때 쓰는 용어들이니까 우리말로 유식하게는 약관이라고 하죠. 이용 약관 이런 말 들어봤지? 약관 그리고 조항들. 그래서 수수료라던가 약관이라던가 조항들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목적어죠. 근데 as well as가 나왔네요. 뭐뭐뿐만 아니라죠. 그래서 뭐냐면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니까 여기 저기 봐봐 또 삐뚤었어. 아하 정말.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그럼 두 번째 목적어예요. 1, 2야. 될까요? 자, 근데 보시면 as well as는 뭐죠? be as well as A.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입니다. 같은 말은 not only A, but also B예요. 중요한 것은 A하고 B가 자리가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제 또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들은 그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how가 보이지? 어떻게로 해석하셔도 되는데 as well as로 연결되고 있잖아? 딴 색깔로 할게. as well as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요 애는 앞에 있는 A랑 뒤에 나오는 B가 모양이 같아야 돼. 그리고 성분도 같아야 돼. 근데 무슨 얘기냐면 성분이 같아야 된다는 건 여기가 목적어잖아? 그럼 여기 뒤에도 목적어야 돼. 그럼 맞네? 근데 여기가 지금 앞에가 명사지? 그럼 뒤에도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돼. 근데 명사가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원래는 누구야? 요 as well as 뒤에는 원래 연결되는 애는 누구냐면 얘야, 얘. the way. the way,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된 거야. 은행들은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방식뿐만 아니라 조항들, 약관, 수수료를 전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명사로 연결되는데 어떤 방식인지 설명 들어오는 관계 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way를 꾸미러 들어오는 건데 way를 안 썼어? 그렇지.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안 나와서 그렇게 보인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as well as 때문에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결된 애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how 대신에 the way가 들어와도 괜찮죠? 근데 how는 뭘로 바꿔 쓸 수 있어?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in하고 which로 바꿔서 쓰면 the way in which 이렇게는 가능해요. 그렇게 되시면 봐봐. 방법은 방법이 어떤 방법? 그들이 누구야? 여기 뱅크죠? 은행이 핸들 처리하는 방법이야. 뭘요? 고객의 정보를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은행이 고객의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 되실까요? 방법뿐만 아니라 조항들, 약관들 그리고 수수료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되실까요? 요거 바뀔 수 있어. not only 버들스 오면 알겠죠? 자, 그다음 가보자. moreover 뜻은 뭐였어? 같은 말 끝말잇기로? overcome 극복하다. 여기. further, moreover. 오케이? 연결되시죠? 그래서 게다가 ethical banking practice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이렇게 되니까 ethical banking practice면 여기 부분이 주어인데요. 그래서 뭐야? 이때 practice 연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관행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윤리적인 은행의 관행들은 될까? 중요합니다. 입니다인데 뭐야?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뭐예요? 근데 뭐보다? than ever니까 이전 어느 때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부사. 이게 이전 어느 때보다인지 어떻게 알아요? ever 때문에. 이전까지 보다 더란 뜻이니까. 자, 그냥 than ever 이전보다 더 이렇게 외워버릴까? 이전보다 더 이렇게 정리하고 외워버릴까? 자, 그다음 보자. Gen Z,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이 Z세대는 이렇게 해야 되죠. cares about the environmental, social justice and the ethical implication of their financial decision이니까 Z세대는 주어네요. care about, 신경 씁니다. 여기까지가 동사죠. care about. 뭘 신경 쓰냐면 얘네가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근데 다 뭐에 붙는 거야? 여기에 붙는 거야. 환경, 첫 번째 목적어, 그쵸? 그리고 사회적 정의, 두 번째 목적어, 그리고 세 번째로 the ethical implication of their financial decisions. 여기가 세 번째 목적어. 될까? 그래서 환경. 근데 이것도 어디에 붙냐면 이게 다 여기 붙는 거야. 이해돼? 그들의 재정적 결정에 있어서의 환경. 자신이 재정적 결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윤리적인 의미. implication 함이니까 뭐야? 숨겨진 의미란 뜻이거든? 함축된 의미? 그러니까 그냥 의미라고 보셔도 돼요. 그 의미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그 대학생들은 에코백을 진짜 많이 메고 다니더라고. 근데 남학생들도 에코백을 진짜 많이 메고 다니더라고. 보통은 남자들은 이렇게 뭐 다른 백팩이라던가 뭐 이렇게 가방이 뭐 그런 거 뭐 크러치 뭐 하여튼 그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거는 이 Z세대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남자가 에코백 메고 다니는 건 거의 못 봤었거든. 선생님 잘할 때나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젊을 때는. 근데 요즘은 남자애들 에코백 많이 메고 다니잖아.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가보자. 그 다음 봅시다. They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 supporting business that match their values, and ensuring that their money is not being used to fund harmful practice.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되게 긴데 우리 핵심부터 먼저 볼게. 그들은 주어져. 그들이 누구야? 그래서 Z세대들은 입니다인데 interested 관심이 있습니다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은 다 부사예요. 그런데 보시면 요 in의 기준으로 무엇에 관심이 있다잖아. 이 interested in은 뭐였어? 그러니까 그 in에 붙는 게 보시면 봐봐. 첫 번째야. Sustainable investing이니까 지속적인 투자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supporting business, 여기가 두 번째. 뭐야? 사업체를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ensuring, 여기 부분. ensuring부터 끝까지. 그거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이거에 세 개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그래서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로 온 거야. 보여? 그래서 형태가 되세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왔어? 얘는 형용사로 이렇게 꾸미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자. 서포트가 동사야. 비즈니스가 목적어. 사업체를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어. 근데 어떤 사업체예요?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입니다. 이거 딴 색깔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주격관계대명사. 그 사업체가 매치, 일치해 뭐? their values니까 여기가 목적어. 그들의 가치와 일치하는 사업체를 지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돼요? 관계대명사 이제 보이시죠? 이거 어떻게 돼야 돼? supporting businesses죠.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은 뭐야? no. businesses match their values.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붙는 거야. 됐어? 그 사업체들이 그들의 가치관에 일치해. 돼요? 그 문장이 붙어서 그들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사업체들을 지지하는 거. 되세요? 그리고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죠. 등위 접속사는 마지막 거 앞에서 나온다고. and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하는 거, 확인하는 것 이렇게 돼서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이거의 목적어가 이만큼. 되세요? 이것을 확실히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들어간다. 그들의 돈이 주어져. is not. 동사네요. 자, being used. 여기 부분이 or. 그 다음에 to fund harmful practice. 여기 부분은 부사. 이렇게 됩니다. 나 아직 해석 안 했죠? 보실게요. 자, 보시면 여기 봐봐. 이거는 지금 여기가 BING니까 진행형이야. 보여? 자, 다시 보자. 여기 봐봐. be used to 동사가 오면 이건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라는 뜻이야.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구조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는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be ing 아이고
be 하고 ing 오면 이게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돼서 합쳐진 거야.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러면 합쳐지면 어떻게 돼? be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ing면서 be여야 되죠? 그러니까 being이 된 거죠? 그 뒷부분은 합칠 게 없으니까 used to 동사 원형. 그래서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죠.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보시면 봐봐. 근데 뭐뭐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얘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잖아. 되세요? 그럼 여기를 또 들어가야 돼. 이게 되게 많다. 뭐 많네. 그럼 보시면 여기 봐봐. fund가 자금을 대달한 동사야. 그 다음에 harmful practice, 아까 했네. practice 관행이죠. 여기가 목적어. 그래서 뭐냐면 나쁜 관행. 적었어? 그래서 나쁜 관행에 자금을 대는데 그들의 돈이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정리됐어? 그다음 보자. Banks that offe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y and are committed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ll attract Generation Z's attention.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은행들은 얘가 좋아요. 그 다음에 will attract 보이세요? 여기가 동사야. 끌어들일 겁니다. 누구를요? Z세대에 관심을 끌어들일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Z세대, 봐봐. 어떤 은행이 Z세대에 관심을 끌어들이는지 설명하려고 관계대명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겁니다. 될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은행을 꾸밀 건데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예요. 은행들이죠. 어떤 은행들이냐면 offer, 첫 번째 동사야. 제공하는 은행들이야. 뭘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은행들.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이제 두 번째 동사가 오는 거야. 대세 붙는 두 번째 동사야. 자, committed가 보어고요. 여기 부분이 부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거는 해석하기 전에 표현을 적고 가야겠다. 뭐야? be committed to 하면 뭐 했어요? 안 들려. 기억이 안 나요. 자, 무엇에 전념하다. 무엇에 공헌하다, 헌신하다. 무엇에 전념하다, 무엇에 공헌하다, 몰두하다 다 됩니다. 근데 얘는 뜻도 중요한데요. 뭐도 중요하냐면 여기 뒤에 오는 요 to 있죠? 요 to가 전치사야.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돼, 안 돼,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게 중요해. 그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은행들은 은행들인데 어떤 은행들이냐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거기에 신경 쓰는 은행들이 끌어들일 거야. Z세대에 관심을 끌어들일 거야. 이 얘기입니다.
되실까요?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 이게 마지막인가?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깐 봐봐. 그럼 숙제가 문제인데?